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중에서 대기업 협업형 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공고문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대기업 협업형은 같이 함께하는 대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대기업 협업형 과제로 이렇게 올해부터 새롭게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유형이 되겠네요.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유형인데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로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대기업 협업형 과제가 먼저 이제 공고가 되었고 순차적으로 2월 달에 일반형 그리고 투자 병행형, 융자 병행형 이 사업 공고가 뜰 건데 예, 중기부에서는 우선 접수 완료 시간이 제일 빠른 유형으로 여러 가지 중복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제일 빠른 유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기업 협업형은 최대 사업자금 2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100개사 내외를 뽑네요.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대기업에 적용되거나 그 대기업이 관심이 있는 분야와 적합해서 어떤 공동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이 대기업 협업형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2번이 일반형인데요. 일반형은 예전부터 해왔던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평균적으로 1.5억 원 내외로 선정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죠. 233개사 내외를 2월 달에 공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공 환원형은 일반형에다가 추가로 사업화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습니다. 233개사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성공 환원형으로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 병행형은 사업화 자금 플러스 투자 연계 어떤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아마 투자 유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20개사 내외를 뽑고요. 용자 병행행은 용자, 정책자금 용자겠죠. 그뭐 기보라든지 종진공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자금 용자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2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공 판정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성공 환원형 같은 경우는 협약 종료 후에 성공이 만약에 판정이 되면 추가 지원금의 일부를 반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 환원, 반납한 뜻으로 성공 환원형이라는 네이밍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대기업 협업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꼭 3년이 초과 안 되더라도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창중대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그리고 2021년에서 2023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그리고 2021년에서 2023년 초기 창업 패키지의 참여기업은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이렇게 3년이 초과 안 하더라도 패스트 트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협약 기간은 사업 기간이 10개월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협업 대기업 및 지원 분야는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KT, KB금융, 교보생명보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SK텔레콤, LG전자, 포스코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정되어 있고 그 대기업들이 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그 대기업이 주로 관심 있거나 또는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지원 분야 이번 사업계획서의 아이템이 주로 환경이 되네요. 탄소 저감 그리고 자원순환 그 다음에 ES 생태계 구축 등인데 주관기관은 부천산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히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주관기관이 인공지능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모빌리티 그리고 바이오 ICT 융복합이 지원 분야인데 이 인공지능연구원이 또 이 ICT 융복합 사업에 상당히 기관명이 인공지능연구원에서 보듯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업 대기업은 이렇게 대기업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어떤 협업 대기업은 이렇게 주관기관이 관심 있는 분야도 이렇게 섞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원 분야를 유심히 보시고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핀테크 이런 분야가 되겠네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분야는 이렇게 뭐 스마트 건설 기술, 건테크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런 어떤 분야에 자기 아이템이 해당되는지 보시고 어디로 신청해야 될지 결정하십시오. 예,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인데요. 예,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기업 협업형 사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예,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총 사업비를 작성을 하실 때 최대 지금 예시 사업 공고문에 있는 예시로는 정부 지원 사업비를 1억 5천만 원으로만 편성을 했는데요. 항상 삭감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일단 최대로 잡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일괄로 그냥 뭐 50% 삭감 이렇게 가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가하는 과정에. 그래서 최대한 우선 많이 잡아 놓으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억 원을 최대로 신청하는 거를 만약에 50% 삭감되면 1억 원이죠. 그러나 1억 5천으로 신청했을 때 50% 삭감이면 7,50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체 어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갖추고 있는데 그런 협업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관기관별로 뭐 대기업 말고 같이 참여하는 주관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관기관별로도 자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보시면 첨부 자료로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 내용과 대기업별로 세부 지원 내용이 첨부 자료로 대기업 소개 자료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공고문 참고하십시오. 예, 신청 자격은 아까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패스트 트랙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또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해당되는 사업과 패스트 트랙에 해당되는 기업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사업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사업의 참여 기업들, 중단, 포기, 실패 기업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기업과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필수적으로 만족해야지만 패스트 트랙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 인원이 10인 이상, 그리고 연매출이 20억 원 이상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누적 투자 유치액이 누적입니다. 누적에서 투자 유치액이 3억 원 이상 기업들이 패스트 트랙 기업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2월 23일까지고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공고문에 보시면 대기업 협업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데요. 각 대기업마다 사업계획서 양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대기업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평가는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서류 평가를 거치고 발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을 4월 말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인데요. 가산점은 최근 1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투자 유치 실적을 했을 때, 그리고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 1점씩 주어지네요. 서류 평가 면제는 작년에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에 한해서는 서류 평가가 면제가 됩니다. 평가 지표는 웹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타 일반형 창업 도약 패키지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조직 구성 이것은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대기업 협업형 과제이다 보니까 대기업과 협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 플랜을 제시를 하셔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사업 신청 문의는 각 주관기관별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사업별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2월 5일부터 각 주관기관별로 사업계획, 사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협업과제, 대기업과 통화를 하셔가지고요. 내 아이템이 이런 아이템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 좀 어떤 현장에 적용할 사이트가 필요한데 이 현장에 이 아이템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는 꼭 이 대기업을 타겟으로 디벨롭된 계획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 대기업들 뭐 공장이나 이런 현장에 쉽게 말해서 외부인이 접근하기가 힘든 외부 아이템을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들도 있거든요.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그렇죠. 뭐 화재 위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아예 뭐 실증 테스트, 일종의 실증 테스트 이런 사업계획서 대기업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떤 실증 테스트라는 개념도 소수를 하셔가지고 대기업의 어느 현장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고 싶다 이렇게 보통 많이 제안을 하시는데요. 아예 어떤 그 실증 테스트가 불과한 그런 현장의 어떤 적용 개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미리 한번 그 대기업 연락처를 통해서 한번 연락해 보셔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2024년 동시 수행 불가한 창업 지원 사업 목록인데요. 이 창업도약 패키지 대기업 협업형에 선정되시면 여기 있는 뭐 팁스의 R&D 사업 말고 창업 사업화 사업 1억 원씩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격차 스타트업 전 프로젝트 곧 사업 공고가 뜰 예정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동시에 수행이 안 된다는 점 이해하십시오. 예, 사업계획서 양식도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나와 있는데요. 포스코 양식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과의 협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업 목표와 필요성이 있는데요. 창업기업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계획에 협업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협업 계획 제시라고 되어 있네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동반성장 과제라는 것을 통해서 포스코의 현장에 어떤 작업 현장이죠. 생산 현장에 어떤 뭐 재무 효과를 줄 수 있는 비용은 줄이고 어떤 생산 과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아이템들이 이런 포스코에 적용되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아이템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애로사항 및 지원 요청 사항이라고 있네요. 현장 적용을 위해 문제 해결에 지원받고 싶은 세부 사항을 제시를 하고요. 협력 확대 가능한 분야 세부 내용,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세부적인 분야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기업이 포스코, 삼성중공업 외에도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공고문에 보시면 각 대기업별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셔야 될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